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오후 3시 반입니다. 한국의 이 정치 정세는 정말 급변합니다. 그동안 조국 사태가 조국 법무장관 사태로 마무리되는 듯, 사실은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5% 정도로 회복이 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자중질환에 빠지는가 했더니 지난주부터 이게 또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청와대 코앞에서 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전면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사실상 취소해가지고 이것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는가 하더니 또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이번 주에 들어오니까 유재수, 김기현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했습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조사를 조국 다시 민정수석이 중단시켰다. 그 위선이 누구냐 하는 쪽으로 흘러가다가 어제 오후에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약하면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울산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서로 첩보를 하나 보냈는데 이 첩보에 따라 당시 자유한국당의 현직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씨 측근 비서실장 동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김기현 후보가 낙선하고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이첩을 했더니 검찰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은 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무혐의 처분 당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경찰을 고발해가지고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 대전 경찰청장으로 가 있는 황운하 씨가 이제는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수사에 직접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착수한 것은 황운하 씨가 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큰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 부장검사 김태현으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수사 인력을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수사 대상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즉 송철호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더구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송철호의 2012년 선거 대책본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송철호, 문재인 이 세 사람이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그 첩보가 적중을 해가지고 김기현 측근 가족이 구속되고 유죄를 받았으면 몰라도 그 첩보가 엉터리였다.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런데 무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판에서 그런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김기현 씨에게 치명적 타격을 줘가지고 상당한 표차로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퍼센테이지로 이기고 있었는데 결국 져버렸다. 그럼 이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합작한 부정선거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사태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시대 때, 1950년대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경찰이
이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그때도 검찰이 그런 경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경찰과 권력이 짜고 여러 가지 야당 탄압이라든지 언론 탄압을 했던 그 한 6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권력이 경찰을 이용을 해가지고 야당을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낙선시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타이밍이 지금 절묘합니다. 무슨 타이밍이 절묘하느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범죄자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 사건이 터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경찰은 믿을 수 없다. 경찰은 청와대의 하수기관이다. 수사 하수기관이다. 그리고 공작을 한다. 야당 탄압 공작에 이용된다. 이런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데 그걸 견제하는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개혁이 되면은 가공할 사태가 벌어진다. 또는 경찰은 더 숫자가 많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 검찰을 약간 독립적인, 이번에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조국 사건 수사를 통해서 보여준 독립적인 검찰을 내려 누르는, 견제하는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 공수처를 별도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공수처와 무력화된 검찰 그리고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경찰, 이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정권 수호기관으로 바뀌고 이것은 국가보위부라든지 KGB라든지 개수사법 같은 존재가 된다. 또 이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 사병집단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자체가 친위 쿠데타에 준하는 국가변란 시도다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파급 효과를 몰아갈 수 있는, 이게 연말까지, 이 연말은 예산도 국회에서 예산 통과해야 되죠. 이번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 공수처 설치법도 통과하는 이런 데, 더구나 그 배경에서는 황교안 씨가 목숨건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이 애국 시민들은 토요일마다 대중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김기현 당사자인 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울산시장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문이 아주 잘 쓴 기자회견문입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이야, 이런 경찰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기서는 경찰이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시장 측근을 고발하는 고발장까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대신 써준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찰이 칼자루를 쥐어왔습니다. 이번에 이 칼자루는 조국을 향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조국인데, 조국과 더불어 조국과 송철호, 문재인 이렇게 특수관계를 예상을 한다면은 이 칼 끝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주 공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검찰에 접수되는 첩보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은 검찰이 이렇게 전면적 수사로 나갈 때는 이미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서 이게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을 리가 없다. 더구나 턱도 없는 혐의 가지고 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당선시키라는 지령에 가까운 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규모 수사진을 편성할 리가 없죠. 이 검찰의 변명은 그런 통상적 변명인데, 아니 그렇더라도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범죄 사실을 넘겼다면은 그것이 수사해가지고 사실임이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청와대가 보이는 첩보는 모함용이다. 그것도
선거에 나선 현직 시장을 잡는 모함용이다 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 왜 허위 정보를 내려보냅니까? 더구나 이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 안에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보는 첩보는 수집을 하지만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월권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야당 공세를 펴고 여기에 이제 아주 키포인트는 어디냐? 언론이 집중 취재에 나설 거냐 말 거냐입니다. 언론이 집중 취재에 나서면은 이것도 조국 사태처럼 확대되고 좀 더 큰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청와대를 조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했던 그대로 되는 겁니다. 윤 총장은 산 권력을 수사를 하라. 설사 청와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사를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라는 산 권력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이것은 정국의 방향을 바꿉니다. 정국의 방향. 그리고 이런 일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니까 벌써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오는 그 기억 60년 만에 처음 제 기억입니다. 60년 만에 처음 있는 권력과 그것도 최고 권력이죠.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한 정치 공작, 부정선거 공작 혐의, 현재는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이게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제 기자들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기자들이 특정 경쟁을 일단 벌리면은 아무도 말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조국 사태 때 언론의 역할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조국 사태 때 한국 기자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보도를 했습니다. 공소장이 증명합니다. 기자들이 쓴 기사가 거의 대부분 공소장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보도를 하니까 더 화를 낸 거죠. 정확한 보도를 하니까 이 정권이 참지를 못하고 페이크 뉴스다 했지만은 공소장이 증명합니다. 수사는 공소장이 증명하고 기자들은 기사가 증명을 합니다. 기사 그리고 공소장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한국 언론이 유례없는 정확한 보도를 해서 저널리즘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